여러분 혹시 효소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언젠가부터 인터넷을 보면 효소로 살을 뺄 수 있다, 그러니 효소를 좀 먹어라,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효소 먹으면 정말 살이 빠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효소 다이어트라는 말에 걸맞게 효소가 정말 살을 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시고요. 답을 찾길 바라면서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자,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는 효소. 효소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먼저 여러분이 인터넷에 효소를 검색하면 살아있는 효소가 좋다더라, 또 이런 문구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효소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이 변화하고 대사하는 과정 중에 도움을 주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효소를 건강상 목적으로 사용할 때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와주는 이 소화 효소로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몸속으로 흡수된 효소가 염증 과정을 줄여줄 수 있는 이 대사 효소로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효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동안 이 소화의 작용을 도와주는 이 효소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건강의 1순위는 이 위장 건강부터 잡아가셔야 하기 때문에요, 이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소화 효소는요, 탄수화물을 분해해주는 아밀라제,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프로테아제,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 그리고 이것들을 복합해 놓을 수 있는 이 판크레아틴 같은 여러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화 효소의 역할 말고요, 우리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대사 효소의 역할들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효소들을 장용성 캡슐로 만들어서 공복 시 섭취함으로써 몸속에 효소가 일부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제들도 있는 거죠. 원래는 그냥 먹게 되면 위와 췌장에서 소화 효소로 쓰이겠지만 장용 캡슐로 만들게 되면 위장관을 거쳐 장에서 바로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인 겁니다. 물론 단백질이라 흡수가 안 된다라는 논리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3개의 아미노산, 이 3펩타이드까지는요 장 점막에서 일부 흡수될 수 있는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사 요소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닌이나 이 파파야에 들어있는 파파인 성분 역시도 이런 대사 요소의 역할로서 항염증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의약품으로 보시는 것처럼 염증의 증상 완화에 쓰이는 소염 효소 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효소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 제품 고르는 법까지 자세히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주는 효소가 어떻게 살을 빼준다고 하는 걸까요? 효소로 체중 감량이 된다라는 논리를 보면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체내 독소가 쌓이고 변비가 생기고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한다. 따라서 살을 빼려면 이 효소를 섭취해서 소화가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지방이 빠져 체중이 줄게 된 건지 대변이 줄어 체중이 줄게 된 건지,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리고 어떤 광고들은요, 효소가 마치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빼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너무 과도한 확대 해석입니다. 물론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체내 염증 반응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도 줄게 되면서 그로 인해 살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디 그 과정이 장 환경만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과도한 확대 해석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평소에 장내 독소가 많아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되지 못했다가 효소를 먹고 소화 흡수가 잘 되면 영양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살을 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역시도 너무 많이 간 생각입니다만, 이 소화효소는요,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소화를 도와줄 목적으로 드셔야지 살을 빼는 것과 연관져서 이 먹는 것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SNS에서 넘쳐나는 이 후기들을 보면요, 이 효소 다이어트 제품으로 파는 것들에 특별한 성분이라도 들어있는 걸까요? 제품을 한번 저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제품들을 파는 사이트 내에서는요,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구의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라온 제품들을 찾아보면요, 효소 다이어트라는 태그가 붙은 많은 제품들이 보였고요, 그 후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그를 붙인 제품들을 제가 한번 찾아서 성분을 보니까요, 체중 감량을 위한 특별한 성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수많은 성분 중에 소화 효소가 일부 들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주성분이고 무엇이 부성분인지 사실 구분하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또 다른 제품들을 보면요,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거라며 효소 다이어트 광고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효소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준 걸까요? 저와 함께 그 성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이 제품의 원재료명을 보면요, 차전자피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 곡류 효소가 뒤쪽에 들어가 있죠. 자, 영양 기능 정보란을 볼까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라는 것은요,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받은 거고요. 차전자피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효소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기능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다이어트 효소 제품은요, 효소가 있어서 다이어트 기능성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로 기능성을 받은 것 뿐입니다. 자, 또 다른 제품 하나 볼까요? 역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주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료로 효소가 들어있는 거죠. 즉, 효소 다이어트의 식약처 인증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요, 효소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받은 거다. 효소는요, 체중 감량에 대한 기능성도 쓸 수 없고 건기식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되니까 이 부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틀 약사가 이 효소의 섭취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오로지 이 소화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소화 외에 다이어트나 미용을 권하는 효소는 조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효소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무엇을 먹어서 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다양한 영양제들에 대한 논문 분석을 해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 이 영상 정말 자세히 원료마다 몇 킬로가 빠지는지까지 분석해드렸죠. 실제 보조제의 역할들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만큼은 꼭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증대시켜주고 또 식단 관리를 통해 이루시길 바랍니다. 효소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다. 아셨죠?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